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저녁 6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는 저희 신세계로에서 지금 인턴 2주간 하고 있는 우리 신주희 인턴, 네, 로스쿨생입니다. 네, 본인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 13기로 지금 재학 중인 신주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신주희 인턴 지금 사실 우리 라방이 법조인 그 현직 변호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는 라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턴이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좀 응원을 해주세요. 미국에서 듣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했고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은 무효소송을 했다는데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인턴 우리 사실은 무효소송을 했다는데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어요? 일단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 당사자 간의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이제 혼인관계라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그런 것이 형성되어 있다면 일단 사실혼 관계는 확실히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럴 때 사실혼 무효소송을 하는 것은 보통 공동으로 재산이 형성된 경우에 네. 재산 분할이나 또는 이제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 보통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부 엄청 열심히 했나봐요. 네, 가족법 들었나본데, 네. 네, 일단 그 사실혼, 보통 저희가 사실혼 소송이라고 하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아니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거든요. 네, 사실혼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나도 제 입장에서도 거의 지금 변호사 19년 하는 동안 사실혼 무효 소송은 해보지 않았어요. 혼인 무효 소송은 이제 해봤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무효 소송은 아마 재산 분할 이제 해주기 싫어서 소송을 먼저 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면 소장이 올 거니까 일단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소장 내용 확인해 보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해도 할 게 산더미일 때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시간 관리 팁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인턴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그럼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게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3년 안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한다기보다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사실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래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하는 법을 터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우선순위는 민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민법. 공부 말고 다른 거 해야 될 거 우선순위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네, 가장 중요한 거 급한 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네. 지금 또 스토리 질문으로 근데 공동명의 요구하니 이혼하자는데 이럴 경우에 분양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약간 연속된 질문의 일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네. 분양 당첨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은 되세요. 이게 계약금만 넣은 건지 중도금 뭐 잔금을 넣은 건지도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요. 분양된 아파트도 이제 만약에 시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거면 그거에 따라서 분할이 되세요. 네.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남편 이름으로 된 청약 통장으로 신혼부부 특별 분양 넣었는데 당첨됐어요. 이거 재산 분할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이 이제 신혼부부 특별 분양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돼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분양 넣었는데 당첨됐을 때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누가 얼마를 넣었느냐. 그리고 결혼할 때 말하자면 누가
자금을 얼마씩 부담을 했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시가 상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맞벌이인지 아닌지, 생활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분할 대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4년 차에 이혼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못 받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마 재산분할 이야기 하시는 거는 투기재산인 경우에 4년 차일 때 재산분할 받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턴이 생각하기에는 혼인신고 한 때로부터 4년 차이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서 그 상대방이 이제 혼인 전에 들고 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혼인 생활 도중에 이제 그 다른 당사자가 그 유지에 협력을 한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뭐 변시 보는 수준으로 막 거의 서면 답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4년 차라고 하더라도 특유재산 이제 분할이 이제 가능하고요. 요새는 이제 말하자면 혼인 전에 있었던 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할을 좀 해주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뭐 혼인기간 1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쪽이 양육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혼인 연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4년차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토리 또 질문 올라온 거를 한번 보면요. 타인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정 소모가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진 않으신가요? 당연히 힘들죠. 감정 소모가 사실은 많은 직업이고요. 네, 변호사는 뭐 어느 분야든 감정 소모는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가사 쪽 이혼 전문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양돼 있는 의뢰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정 소모 많이 됩니다. 우리 신주희 인턴 이번에 인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샘플로 이제 보여준 기록들 봤잖아요. 네. 보고 어땠어요? 감정 소모가 막 됐나요? 저도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이 기록 자체 그 사람의 좀 인생이 묻어나다 보니까 좀 그 아픔에 공감을 하다 보면 감정 소모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감정 소모 많기 때문에 이 감정 소모하는 거에 대한 또 컨트롤은 잘 해야 됩니다. 네. 그 각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태극권으로 하지만 저희 사무실의 신진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라떼 아트, 라떼 아트로 이제 하고, 송미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강아지 산책 시켜주면서 하고, 김유루 변호사도 아이랑 산책하면서 하고, 류현주 변호사는 배드민턴으로 해소하고, 다 각자의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화 거부 2달 이상,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부부관계 리스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대화 거부하거나 생활비 미지급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딱 2달 정도의 대화 거부나 생활비 미지급으로는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죠. 네. 다만 이제 좀 더 오랜 기간, 좀 더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거부하거나 생활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이제 민법 840조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달은 조금 약하긴 하고요. 막 6개월, 1년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이제 되시겠죠. 부부관계 리스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재판 들어가면 증명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부부인지 물으시면서 이렇게 부부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녹음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중 한 사람이 열받게 했다고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거나 집안 물건을 던져서 상해를 입으면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열받게 했다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때리고,
이러면은 귀책 사유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아니면은 폭행한 거에 대해서 네가 나를 열받게 했잖아.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저 사람이 죽을 만한 짓을 해서 죽였어. 이거가 정당화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사진이나 진단서 발급받아 놓으셔도 되고요. 물건 막 이렇게 부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놓으실 것을 사실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협의 이혼할 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 이제 쓰시면서 양육비 부담조서라고 하는 거 법원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에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설사 양육비에 대해서 양육비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약속이 효력이 없어요. 설사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로 양육비 안 받겠다라고 해도 이제 법적으로 그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 이유로 다시 양육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동생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위자료 소송 먼저 하고 나서 상간녀 소송했더니 부진정 연대채무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못 받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부정행위는 둘이 같이 부정행위를 하는 거라 둘이 같이 잘못을 한 거거든요. 이것을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변제를 하면 네, 그것보다 더 큰 책임이 인정이 되지 않는 한 네, 한쪽이 그 책임을 지고 변제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쪽한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그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분 전에도 저희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댓글 질문을 못 드렸었나 봐요. 네, 이거는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시민권자이시고 시아버지는 한국 국적자이신데요. 두 분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오랜 시간 따로 사셨다. 한쪽은 미국인, 한쪽은 한국인. 한국에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이혼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혼 소송 제기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혼하고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재산 받아낼 수 있나요? 성인이 되기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 질문은 요분 질문은 아버지가 양육비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네, 양육비를 안 준 상황에서 이혼하고 나서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혼할 때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정한 게 없으시면 그거는 이제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거라 과거 양육비 시효가 아직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효가 진행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정했던 상태면 10년이 지나면 그거는 할 수가 없고요.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상태면 과거 양육비 청구 등 가능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되니까 네,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님은 로스쿨 재학 중이신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2학년 네, 재학 중입니다. 네,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렇게 인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네. 2학년 겨울방학 때도 있나요? 네, 겨울방학 때도 하고 이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1학년 겨울방학 때도 합니다. 1학년 겨울방학, 네. 2학년 여름방학, 2학년 겨울방학. 이제 3학년은 시험 준비해서 이제 안 하고, 그죠? 네. 로스쿨 생활은 어때요? 로스쿨 생활은 그냥 계속 뭐 앉아만 있고 책만 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있지는 않군요. 근데 저희 동기분들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서 사실 싸울 일도 없고 그래요? 인간관계 스트레스 없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거는 좋네.
제일 화났던 사건, 이건 진짜 지금도 화가 난다가 있으실까요? 아이 때렸던 사건,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제 화가 나죠. 아이한테 막 학대하거나 아이한테 뭐 위협하거나, 예, 사실 부모로서 못할 짓을 한 사건, 네, 이런 거는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뭐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건은 아빠가 이제 아이한테 가가지고 오늘 네 엄마 죽여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런 이야기는 아이가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네, 그런 거는 이제 부부싸움의 아이는 관여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네, 이혼할 경우 주부로 기여했으면 재산분할이 적나요? 라고 하셨어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가사노동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노동의 경우에 이렇게 뭐 물론 혼인기간 10년, 막 20년 이런데 집이 이제 한 채다 이러면 50%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업주부였는데 재산이 엄청 많다. 그러면 기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전업주부 50% 이거는 뭐 꼭 모든 사건에서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로스쿨을 꿈꾸는 학생입니다. 어떤 점이 힘든지 입학하기 전에 들였던 노력 등등 썰 풀어주세요. 일단 로스쿨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사실 저는 뭐 공부를 싫어하는 편이 아니고 도리어 좀 즐기는 편인데도 이게 성적이 나오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특정 과목을 잘한다고 해도 막 원하는 만큼 내가 노력을 투입한 만큼 성적이 쉽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들였던 노력이라면 일단 학점이죠. 일단 학점이 최선이고. 아, 그래요. 그리고 리트 준비는 한 반학기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성적인 부분도 사실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전원에 가기 위해서 어떤 정성이 필요한가를 좀 많이 찾아봐서 그래서 이런저런 대회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참고로 우리 인턴 서강대 로스쿨 하지만 학부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여러분. 네, 학점 관리했다라고 하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냥 팍 듭니다. 네. 한마디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네,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저희 사무실에 상간녀, 상간남 소송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게스트분 너무 예뻐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는 제 얼굴이 작게 나왔는데 우리 이제 인턴하고 앉았더니 내 얼굴이 크게 느껴지네요.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조망만 합니다. 스토리 질문 중에 어떤 법이 제일 어려운가요? 라고 하셨어요. 로스쿨 가서 공부했더니 어떤 법이 제일 어려워요? 일단 사실 난이도 자체는 난이도라기보다는 그냥 양 자체가 그냥 민법이 많아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나머지는 행정법이 되게 재미없다는 점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이가 나빠지고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데 이혼 시 재산 추적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직 우리 인턴이 재판을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재산 추적 재판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네, 법원에 그 당사자 신청으로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그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또 다시 법원을 통해서 또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꼭 안 한다 해도 이혼 소송 전반이나 이혼하게 됐을 때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것도 조 변호사님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가능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상담비가 이제 있어서 꼭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상담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원하시면 네, 그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네, 저희 이미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오늘 신주 인턴 라방 해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긴장됐네요. 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댓글 뭐 이제 스토리 질문 답하다 보면은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목요일 저희 라방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저희 신세계로 소속 변호사와 함께 라방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저녁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